북봉투어 구독 꾹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원한 안현건 하사님은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한 주인공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들 3용사를 상군신이라 명명하였고 초등학교 교과서 바른생활에 백마고지에 휘날리는 태극기라는 제목의 글로 애국 애족의 추문에 기감이 된 이들을 무훈을 기울이며 민족훈을 길이 일깨워 주고자 하였습니다. 보니 유배를 갔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는 가지 않고 금산사까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뽕투어 여행자입니다. 오늘은 전북 김제시에 있는 모악산 금산사에 왔습니다. 금산사는 김제시에 있는 천년 고찰이라고 하는데요. 후백제 시대 때 전원이 유배되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또 CNN 방송국에서도 한국의 아름다운 사찰 33개 중에 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금산사에는 국보 제62호 금산사 미륵전이 있습니다. 그 국보를 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은 또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래도 나름 괜찮습니다. 안 가신 분들 꼭 추천드립니다. 유료 주차장이 나옵니다. 유료 주차장을 지나서 또 다른 문이 있어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차를 다닐 수 있게 만든 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의 예상대로 앞에 차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금산사 투어가 시작됩니다. 네, 여기 앞에 바위는 템플스테이라고 적혀 있고요. 템플스테이 하는 곳으로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 금산사 안내도가 있습니다. 금산사는 백제 법왕 원년에 창건되어 신라 해공왕 2년 진표 율사가 금당의 미륵장 육상을 모시고 도량을 중창하여 법상종을 열어 미륵신앙의 근본 도량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후백제 견훤이 아들 신검에 의해 유폐됐던 절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 금산사 안내도가 있습니다. 네, 영어로도 잘 번역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많은 불자들이 이 사찰을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정 종교는 없지만 그래도 국뽕투어 여행자로서 뭔가 절을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금산사 관리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안에 뭐 부처님인지 보살이 하나 있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륵신앙이라고 해야겠죠? 저런 알록달록 한 게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후백제 때 견훤이 이곳에 아들 신검에 의해서 유폐되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게 좋은데, 하지만 그때는 사람도 많이 없었겠죠? 조용한 곳에 유폐된 것 같습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도 있습니다. 계곡이 아니고 물이 있는데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다리도 보이고, 이 다리를 한번 건너서 저쪽 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이렇게 물이 되게 많은데요.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연못인데 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렇게 물을 계속 흐르고 있고, 저는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저는 차를 밑에 주차를 해서 많이 걸어 올랐습니다. 이쪽에는
한자를 약간 hir겨 써서 뭐라고 되는지 모르겠지만 끝에 글자가 금인 것 같습니다. 아마 사천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 네, 이분은 밀적 금강이라고 해서 금강의 무기를 가지고 부처님을 경호하는 야차신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있는 분은 문수동자라고 해서 문수보살이 동자로 화연한 것으로 석가모니불의 좌엽 15살로 지혜를 맡고 있으며 위엄과 용맹을 나타내기 위해 사자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가 사자네요. 그리고 반대는 보현동자이고 보현보살이 동자로 화연한 것으로 석가모니불의 우엽시 보살로 진리의 광대행을 맡고 있으며 코끼리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코끼리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이분도 나라연 금강으로, 나라연은 천상의 역사로서 그 힘은 코끼리 100만 배나 된다고 합니다. 네, 수호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면 여기 이렇게 다 주차가 되어 있고 본격적으로 금산사가 보이는데요. 여기 금산사에는 보물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앞에는 천왕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예, 천왕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천왕문이 사천왕 아시죠? 네, 제가 앞서 많은 국뽕투어 때 절마다 있던 이렇게 네 분 사천왕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가면 굉장히 큰 되게 큰 사찰이 있습니다. 아마 미륵전을 가기 위한 건물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아까 말했다시피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달입니다. 특히 올해는 윤달이 있는 달이죠. 네, 여기에 보면 진표율사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진표율사가 아까 이 절을 창건하셨습니다. 금산사를 미륵신앙의 대가람으로 일으킨 중창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진표율사에 대해 잠시 알아보고 이제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금산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네, 앞에 이제 오면 여기 어느 절에나 또 있듯이 또 종이 있습니다. 법루라고 하죠. 종각, 범종각으로 보입니다. 네, 범종각이고, 범종각은 범종, 법고, 목어, 운판 등 불교 의식에 사용하는 사물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의자도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잘 온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앞에는 자그마한 탑이라고 해야 될까요? 석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석등이 맞습니다. 네, 석등이고 보물 제828호라고 합니다. 법당 앞을 밝히는 등불로서 인등, 장명등이라고 합니다. 네, 고려시대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앞에는 부처님이 있습니다. 저기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설명, 부처님 오신 날이라 가이드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장전이라고 합니다. 대장전 역시 보물 제827호로 대장전은 미륵전을 장엄하는 정중 목조탑으로 미륵전과 함께 일찍이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정류재란 때 소실됐다가 조선 인조 때 재건되었다고 합니다. 네, 날씨가 이제 조금 더워졌는데요. 이쪽에 보면 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뭔가 탑 같은 게 있는데요. 노주라고 합니다. 노주도 역시 보물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보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석조 건조물은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유물이나 그 형태가 방형의 연화대처럼 조성된 특이한 석조물임을 착안하여 노주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노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어떤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는 명부전이라고 합니다. 명부전은 지장보살과 명부시황을 봉안하고 있으므로 지장전 또는 시황전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가 명무전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대웅전 같습니다. 되게 규모가 엄청 큰 절입니다. 이곳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 노래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네, 부처님의 모습이고요. 사실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이 조금 종교적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그냥 한번 이렇게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적광전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나가서 대적광전. 네, 여기 대적광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법당은 수계, 설계, 설법 등 사원의 중요한 의식을 집행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네, 여기는 이것도 왠지 보물일 듯 싶은데 네, 역시 그러네요. 성년대이고요. 보물 제23호입니다. 연화대 형식으로 조각한 불상의 좌대로 무려 높이가 1.52m, 둘레가 10m에 달하는 거대한 연화대라고 합니다. 네, 여기 위에 탑도 있습니다. 탑은 이따가 가보도록 하고, 여기 있는 이 건물이 아마도 국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웅장한 건물입니다. 안에도 밖에서 보기에도 부처님이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하죠? 굉장히 큽니다. 네, 미륵전. 네, 맞습니다. 국보 제62호이고, 미륵전은 진표율사가 미륵장 육상을 봉안하기 위하여 766년 신라 해공왕 2년에 처음 건립한 법당입니다. 네, 여기 안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네, 국보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 금환사 국보 찾기는 참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건물이 크고 웅장하기 때문에 한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목조 건물로 지어져 있는데요. 조금 이제 건물이 색이 바라고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에 있는 그 부처님의 모습은 아주 좋습니다. 그 깔끔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금빛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뒷모습인데요. 네, 뒷모습도 어떤 뭐가 벽화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이지 않고, 네, 이렇게 국보 한 바퀴를 네, 방금 안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불자는 아니지만 기도 약간 드리고 나왔습니다. 부처님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부처님이 굉장히 크고 안에 또 되게 높습니다. 높고 안에 건물에 또 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제 다음은 여기 있는 건물과 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저 탑도 보물로 추정됩니다. 네, 여기 이렇게 계단이 높은데요. 아직 저는 튼튼하기 때문에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탑이 굉장히 높은 곳에 이렇게 우뚝 솟아서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이 건물은 무엇일까요? 여기도 한자로 적혀 있는데, 여기도 작은 법당으로 안에 사람들 계시네요. 여기는 정멸보궁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당은 방등계단에 참배하기 위하여 특별히 건립된 방등계단 예배전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이 건물이 바로 국보인데 보기에도 엄청 높습니다. 굉장히 대박인데요. 네, 이거는 5층 석탑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보물 제25호로 탑은 부처님의 살이나 경전을 봉안하여 법당 앞 중앙에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석탑은 방등계단을 장엄하는 정중탑으로 고려시대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네, 저기 안에 있는 저 구조물은 어떤 것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국보고요. 네, 여기 올라오면 아래 풍경이 다 보입니다. 네, 여기가 아까 그 보물이 있던 거고요. 저기 반대편에도 있고, 여기가 아까 큰 건물, 웅장한 건물이었고, 여기 뒤에도 건물이 하나 있었네요. 여기 오니까 진짜 다 보입니다. 네, 여기 이제 이 구조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 또한 보물이었습니다. 방등계단 사리탑으로 보물 제26호입니다. 방형의 상하 이중 기단을 구비한 높이 2.57m의 석중형의 부처님 진신 사리탑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탑을 보고 이제 여기 건물로 내려가서 저기 밑에 건물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단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부처님, 와, 대박인데요. 이거 부처님과 스님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나한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각에는 사성제화를 깊이 깨달아 일체의 무명과 애착을 여의고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 열반의 경지에 이른 나한을 봉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뒤에 건물은 삼성각이네요. 네, 삼성각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자그마한 석탑들이 많이 있고, 여기 보면 스님도 계십니다. 스님 모양. 네, 석탑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건물이 있고요. 이렇게 내려오겠습니다. 이제 금산사의 모든 사찰을 다 돌아봤습니다. 오늘의 국뽕 투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오늘의 국보는 국보 제62호 김제 금산사 미륵전입니다. 국보 제62호 김제 금산사 미륵전. 진표율사가 미륵장 육상을 봉안하기 위하여 766년 신라 회공왕 2년에 처음 건립된 법당입니다. 법당 내에는 미륵불, 법화림 보살, 대묘상 보살 등 3尊상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미륵전은 정유재란에 전소되었으나 조선 인조 13년에 수문대사가 한국 유일의 3층 법당으로 재건한 것입니다. 법당 외부 1층과 2층은 정면 5칸, 측면 4칸이고 3층은 정면 3칸, 측면 2칸인 팔짝지붕 다포 형식이며 법당 내부는 층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통층입니다. 건물 중앙의 제일 높은 기둥은 하나가 아니라 몇 개의 기둥을 연결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기둥 양식은 목조탑 양식에서 번안된 구조입니다. 오랜 풍우를 지내는 동안
건물의 목재가 썩고 건물이 기울어 1988년부터 1993년까지 5년간에 걸쳐 문화재 관리국의 주관으로 건물을 전면 해체 고소하였으며 1999년에 다시 번화 공사를 하였습니다. 법당 내부 지하에는 연대 위상의 철제 연화대가 있는데 이로 미루어 법당 내부에는 원래 철불이 모셔져 있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관에는 이 연화대가 솥으로 알려져 있으며 솥을 만지는 모든 사람은 솥의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한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미륵전의 터는 원래 용이 살고 있던 연못이었으나 어떤 고승의 가르침에 따라 참숯으로 연못을 메워 용을 쫓고 미륵전을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왼쪽 사진은 미륵전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들은 필자가 직접 촬영한 국보 제62호 사진입니다. 국보가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보가 있는 금산사는 왼쪽 사진이 필자가 촬영한 무악산 금산사 입구 사진입니다. 금산사는 백제법왕 원년에 창건되어 신라 해공왕 2년 진표 율사가 금당에 미륵장 육상을 모시고 도량을 중창하여 법당종을 열어 미륵신앙의 근본 도량으로 삼았습니다. 후백제 견훤이 아들 신검에 의하여 유폐되었었다고 전해오고 있으며 고려 문종 33년 해덕 왕사가 대사구, 공천원, 관조원 등을 설치하여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조선 선조 25년 임진왜란 당시에는 서영 내목대사 등 1천여 흥병들의 훈련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정유재란 시 80여 동의 정각과 선내 암자가 왜군의 손에 전소되는 비운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선조 34년 수문대사가 10여 명의 고관들과 함께 35년간에 걸쳐 보건불사를 추진하여 대사구 지역만 일부 재건하였습니다. 기조 마렵에는 한성지한 대사가 수많은 스님들이 운집한 가운데 화엄 설림법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으며 용령 스님의 신조 등 수많은 고승대덕 스님들이 주석하던 절입니다. 한국 불교의 정화와 중흥을 위해 진력하던 월주 화상이 1961년 주지로 부임한 후 도영, 도박 등 도제들과 하부 대중의 원력을 모아 대적광전, 미륵전, 대장전, 하서전, 강등계단, 삼성각, 정멸보공 등을 중건 중수하고 보제루, 일주문, 상서전, 설해선원, 법종각, 종무소, 상적당, 보현당, 설법전, 만월당, 성보박물관, 정묵당, 나한전, 조사전 등을 새로 건립하여 대사구를 완전 보관하고 확정하였습니다. 1986년 원일 모를 화재로 대적광전이 소실되었으나 월주 화상의 원력으로 도제들과 하부 대중의 협력을 받아 복원하였고 전주 시내에 전북불교회관을 건립으로 전북 지역의 포교를 맡고 있는 호남 제1의 수도와 노화의 중심 도량으로 그 면모를 갖추어 미륵 십선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제 금산사에 있는 보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물 제827호 대장전. 미륵전을 장엄하는 정중 목조 탑으로 미륵전과 함께 일찍이 건립되었습니다. 정유재란에 소실된 후 1635년에 재건되었으며 1922년 미륵전 앞에서 현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지붕 위에 남아있는 복발과 보조 등은 조선 인도 이전의 복탑 잔형이며 법당 안에는 석가모니 불과 상수 제자인 가섭 분자와 안한 분자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비교적으로 단조롭고 소규모이지만 정중 목탑의 변형 건물로 주목되며 석가모니불, 수불 광배의 조각이 뛰어나게 아름답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보물은 보물 제828호 석등입니다.
있습니다. 법당 앞을 밝히는 등불로 인등, 장명등이라고도 합니다. 이 석등은 서강암으로 만든 높이 3.95m의 고려시대 작품으로 1922년 개장전을 이전할 때 현 위치로 옮겼습니다. 광영 판석을 지대석으로 한 화대는 원형인데 백면으로 장식하였습니다. 단석은 팔각형이며 각 모서리마다 선을 겹쳐서 우주인 듯이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는 양면으로 장식하였습니다. 화사석과 개석은 팔각형이며 개석 정상에는 원대를 두어 상륜부를 받들게 하였습니다. 김제 금산사에는 보물이 참 많은데 다음 보물은 보물 제22호 노주입니다. 이 석조 건물은 용도를 알 수 없는 유물이나 그 형태가 방영의 연화대처럼 조성된 특이한 석조물임에 착안하여 노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석조 건조물의 구조는 상중하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단마다 안상과 서형문, 악년, 목련 등이 화려하고 다양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대석 위에는 일반 석탑의 상륜부와 유사한 양식이 조각되어 있는데 상륜부가 원형이며 보주 사이에는 단주 형식인 것이 매우 특이합니다. 연봉황님 보주의 조상 기법으로 보아 고려 초기의 작품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보물 제23호 성년대입니다. 연화대 형식으로 조각한 불상의 좌대로 무려 높이가 1.5m, 둘레가 10m에 달하는 거대한 연화대입니다. 연화대 전체가 한 개의 돌로 되어 있으나 여러 개의 돌로 만들어진 것처럼 상중하대의 상단 양식을 전연히 갖추고 있습니다. 하대석의 측면은 직각형이며 8개의 면에는 안상을 동작하고 그 안에 서화를 조각하였으며 2개 면에는 서대상을 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곡면판을 각 면에 따라 10판을 돌려 음묘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각과 장식 이외에도 중대, 성대 등에는 안상과 화문, 연판문 등 장식적 밀장법으로 조각하였습니다. 성대석 윗면 중앙 부분에는 2개의 방형 구멍이 있는데 이로 미루어 이 좌대가 석굴 입상을 세우는데 이용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좌대의 조각 수법이 통일신라 시대의 양식과 유사하나 무질서한 안상의 배치와 연판 내의 사치스러운 조각 및 장식법 등으로 미루어 고려시대 초기, 대략 10세기경의 석조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보물 제25호 5층 석탑입니다. 탑은 부처님의 살이나 경전을 봉안하여 법당 앞 중앙에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석탑은 방등계단을 장엄하는 정중탑으로 고려시대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중기단 위에 높이 7.2m의 5층 석탑이 오뚝 서 있어 방등 계단을 더욱 성스럽게 장엄하고 있습니다. 탑의 구조는 통일신라 석탑의 일반형을 따르고 있으나 하층 기단이 협소하고 목대석 수나 끝이 살짝 들려 고려의 시대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상륜부의 노반이 크고 넓으며 그 위에 특이한 복발이 있고 복발 위에 보름과 보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보물 제26호 방등계단 사리탑입니다. 방형의 상하 이중 기단을 구비한 높이 2.57m의 석궁형의 부처님 진신 사리탑입니다. 기단은 대석, 면석, 간석으로 되어 있고 상하 기단 면석에는 불상과 신장상이 조각되어 있고 하층 기단 이면에는 난간을 돌렸던 흔적이 있습니다. 또한 석주에는 기이한 인물상이 새겨져 있으며 석 난간 내 뒤에는 사촌왕상을 새겨놓았습니다. 사친을 바치고 있는 한석 내 뒤에는 사자의 머리만을 부각시켜 조상하였습니다. 사친 받침 부분 주위에는 연판을 돌리고 있고 밑바닥의 평면은 검종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밑부분에는 검종의 하대와 같이 화문대를 조각하였습니다. 정상에는 구룡이 정박되어 있으며 그 위로 보주석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석종형의 사리탑은 통일신라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인도의 불탑 형식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왼쪽 사진은 보물 제28호 단간지주입니다. 단간지주는 사찰을 상징하는 깃발이나 계보를 세울 때 버팀목으로 사용하는 석조물입니다. 이 지주는 높이가 3.5m이며 양 지주가 남북으로 상대하여 있습니다. 기단석과 간대를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단간지주입니다. 양 지주의 강면에 장식된 두각 기법이 현저하게 두드러지며 한국 단간지주 가운데 가장 완벽한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현대, 석종, 석탑석 등은 통일신라 시대에서 고려시대에 걸쳐 만들어진 유물들인데 이 단간지주는 통일신라 시대 전성기인 8세기 후반에 건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보물 제27호 육각 다층 석탑입니다. 이 탑은 고려 초의 석탑으로 봉천한 터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현재 높이는 2.18m이며 11층 탑으로 우리나라의 탑이 대부분 화강암으로 만든 강형탑인데 비해 이 탑은 전파남의 육각 다층 석탑이니 특색이며 이색적인 각층의 실감 비례가 아름다우며 섬세한 두각 기법을 보여줍니다. 원래 이 탑에는 층마다 탑층이 있었으며 육각의 모서리마다 풍경이 달려 장엄스러웠으나 지금은 가장 위에 2개층의 탑층과 11개층의 곡개석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필자가 촬영한 금산사의 아름다운 사진들입니다. 무악산 금산사로 한 번쯤은 가보시길 추천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